자, 통증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욕심. 제가 요즘에 그래요. 진짜 많이 앓으셨잖아요. 너무 아파, 때문에. 허리도 네. 아프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지금은 치통 여기가 좀 아유. 살짝 잇몸이 네. 좀 이걸만 해가지고, 요즘에. 통증 없이 사는 세상, 바로 그날 위해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요, 네. 정말 해도 끝없는 환자, 통증 환자, 허리병 환자입니다. 저희가 정말 한 1, 2년째 매주 토요일 날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는 더욱더 많이 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아프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저는 1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면서 한 분당 2번은 아프니까 환자가 1억 명. 자, 1억 명을 위해서 합리적인 집계네요. 네, 저희가 네. 항상 합리적입니다, 제 예전에. 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일정형외과병원의 이상준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정말, 벌써 전화가 와 있는데요. 예. 026672012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첫 번째부터 전화로 쭉 연결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 전화 주시기 시간은요, 바랍니다. 전화 받는 시간입니다. 네. 병원에 가시기 힘드시거나 귀찮거나 아파서 못 가거나 병원에 갔다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프신 분들 허리에 대한 이야기 모든 저희가 종합병원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를 한번 미영 씨가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 상담받고 싶어서요, 원장님한테요. 네. 직접 한번 상담해 주실래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지금 그 30대 후반인데, 네. 예, 장시간 이렇게 오래 앉아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막 긴장이 되고 막 아하. 오른쪽 다리가 막 땡기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회사 생활도 좀 힘들고, 그렇게 해서, 또 가까운 저기 통증의학과인가? 뭐 그런데 전화를 갔었어요. 갔는데, 갔더니 뭐 그냥 주사만 좀 넣고 했는데, 계속 약물 먹고 하다가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도움을 좀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네. 연령대나 이제 말씀하신 증상을 봤을 때는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허리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통증을 갖게 되거든요. 예. 허리 자체가 주는 관절 통증. 그래서 즉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네. 통증이 반복적으로 그런 허리 디스크나 이런 어떤 안 좋은 요인이 오래될 때는 결국 다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거든요. 그게 제가 가끔 환자들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뭐 중풍 걸리신 분들이 가끔 머리가 뭐 어째서 오는 게 아니라 손발 마비감이나 오는 거는 맞아요. 마찬가지로 어지럽고. 신경 조직의 네. 증상은 말단부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이 항상 우측 대퇴부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을 말씀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디스크 소견으로 보이고 예. 통상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는 건 틀리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받았던 약을 먹었다든지 주사 치료라는 개념이 네. 잘못된 건 아니시지만 그런 일정한 치료 기간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될 때는 보다 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환자분께서 어느 정도까지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MRI라는 좀 정밀 검사를 예.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디스크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네. 환자분은 아주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네. 검사 소견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보통 디스크 환자의 한 90% 이상은 어떤 큰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치료를 한번 보시면 너무 걱정 안 해도 큰 도움이 네. 돼서 될수 된다는 있습니다. 얘기네요. 네. 수술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자, 아무튼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좀 너무 딱딱하시는 것 같고 네.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 제일 유명한 식당이 어딘지 아세요? 아무데나 식당. 아무데나 식당이요? 네.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뭔지 점심 식사가? 글쎄요. 아무거나 음식. 아, 그다음에 제일 좋은 병원 뭔지 아세요? 뭔가요? 가까운 전문 병원. 네. 예, 자, 여러분. 이 시간 전화 받는 시간입니다. 0266710114, 0266710114번입니다. 네. 아프신데 잠깐 웃으시라고 제가 그냥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한 거고요. 자, 0266710114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선생님 직접 한번. 네. 예. 저는 한 달 정도 전에 이게 떨어뜨린 물건을 주우려고 그랬는데 이거 허리를 네. 찢어지는데 갑자기 오른쪽 엉치가 너무 많이 아프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도 몇 번 맞고 그랬었는데 이게 낫지도 않고 이제 뭐 여전히 아파서요. 네. 이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게 네. 통증은 계속 심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걸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서 엉치, 우리가 말하는 벨트 라인 하방으로 증상이 내려오는 경우도 이제 대개 이제 디스크 질환을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저희 정형외과에서 아까 뭐 장 MC분께서 뭐 하도 여러 군데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허리가 사실은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은 100명에 한 80명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요통으로 병원을 와요. 네. 근데 그분들의 중에서 대체로 10% 20% 이내만 네. 디스크 환자들입니다. 네. 나머지 환자들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별다른 치료 네. 없어도. 그래서 저희가 의사들이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그러지만 안 만져보고 나를 맞아보지 않고 네. 쓱 들어보고 예. 진찰을 다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아까 환자분도 그렇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 자생적으로 좋아지는 허리 통증의 간단한 염자라든지 뭐 근육통 같은 것들 한 달을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한 달 이상이 넘었고 통증의 패턴이 벨트라인 하방인 엉치로 내려왔다는 건 허리 디스크를 강력하게 의심하게 하는 소견입니다. 네. 예. 뭐 수술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많은 환자 중에서 디스크 환자들은 10% 20% 내외라고 말씀드렸고 또 네. 디스크 환자의 10% 이내만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 예. 일단 한번 오셔서 치료를 검사나 이런 걸 좀 받아보시면 대개 예. 이제 수술 없이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아, 때문에 너무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예.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두세 번 허리 디스크는 아닌데 네. 너무 아파가지고 네네. 꼼짝도 못하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병원에 안 가면 한 일주일이면 또 좀 움직일 네네.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여기다 주사 맞고 이제 이러면 그 다음날부터 좀 움직일 수 네네. 있고. 그게 어떻게 염자인 거야? 아니면 그 골절 문제인가? 아니면 디스크 때문에 뭔가 거기 염증 같은 게 생겨서 그렇게 그런 반복적으로 오시는 것도 반복적으로. 이미 이제 디스크 손상이 좀 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디스크라는 게 어떤 패턴에 따라서 어떤 유형에 따라서 아주 장애인 수준의 응급실에 실려오는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1년에 몇 번 정도 아주 예, 심각한 그냥, 통증을 이거 나 와서 일으키지만 꼼짝도 못해. 그런 경우는 이제 대개는 저희가 통증을 컨트롤 해줘 가면서 예. 환자 스스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예. 제일 지금 어려운 주문이 환자 스스로 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계속 아프시잖아요. 아프니까 야 지켜봐서 알잖아요. 네, 늘 아프시니까.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증상도 있겠지만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날 보면 해가지고 꼼짝도 못 하시는 애 있죠.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뭐 찍어보고 다 하면 또 그다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면 또 괜찮았다가 또 반복되고 바로 이런 분들을 오늘 전화 주실 거예요. 바로 맞아요. 그런 그 통증을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잡아드리는 시간이니까 많은 전화 네.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네, 할까요? 그럴게요. 네.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수술 받을까봐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 매번 좀 소개 많이 해드리지만 비수술적 치료도 좀 많은 것 같고 아까도 또 물건 들으시다 다치셨다 그랬는데 이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허리 네네. 통증이.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허리 통증은 이제 저희가 정형외과 보면 대개 한 100명 오면은 50명 이상이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고요. 네. 다 모든 의사분이 100명을 보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대략 한 30분 정도가 무릎이고 아하. 대개 한 10에서 20분 정도가 어깨니 다른 기타 관절, 뭐 손목이나 이렇게 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허리 아프다는 환자분이 절대 다수가 이제 저희 정형외과나 허리 보시는 분들이 보는 환자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을 의사는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일단은. 네. 아까 제가 운동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고치어야 되는 환자가 있고 네. 회복되는 환자로 나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보면은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도 너무 많고 쓸데없이 맞아요. 예. 몰라도 되는 얘기 막 갖고 제가 얘기하려는데 뭐 딴 쪽으로 환자가 먼저 가르쳐 저를 의사를 이쪽으로 가르치고 끌고 나가는 있어요. 경우도 예. 있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잘못된 의학 지식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지만 어쨌건 네. 의사로서 환자를 봤을 때 환자분이 내가 환자를 두 부로 나누는 거예요. 일단 제가 치료해주고 싶은 환자와 회복을 좀 기다려보는 환자로 나눠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정서상 잘못된 경우가 많죠. 예. 왜냐면 자기가 먼저 진단하고 자기가 먼저 초이스를 하니까.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충분히 이렇게 제가 환자 진료보고 운동을 하면서 좀 지켜보시자고 말하면 저를 굉장히 네가 날 아니, 뭐 고치려 나 치료해주기 싫다는 거야? 네가 날 고쳐야지 내가 날 아니, 고치러 여기 뭐, 온 건 아니잖냐 이런 표정을 아, 보시는 분들도 진짜 이 있고 병원 이거 이상한 병원이구만. 그거 이제 딴 데 가는 분들이. 또 어떤 그거 분들은 아니라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네.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 굉장히 본인이 드린 노력은 많아요. 들어보면 네, 맞아. 돈도 많이 썼고 의료기관도 여기저기 가서 이런저런 걸 다 해봤지만 이제 호전이 없다고 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 맞아요. 스스로 너무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지 예. 말고 일단 진료 보신 다음에 초기를 네. 낳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네. 저희가 좀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가장 네. 중요한 부분 치료법. 디스크 염증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자주 그렇게 해서 아픈 거예요. 네. 제 병명이 디스크가 좀 터질 듯 말 듯한데 그래서 좀 무리한 운동을 하면 거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아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 무지무지 많으시대요. 네. 그러니까요. 터지진 네. 않았는데 터지긴 그래서 거 디스크가 이제 어떻게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지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서 네.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통증의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원인은 환자분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제 허리 디스크 말씀을 하시죠, 그죠? 정확한 의학적 변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허리에 이제 디스크가 우리 몸을 받아주는 앞쪽에 있는 위치한 기관이고요. 그래서 네. 그 자료 화면 보신 것처럼 두 가지 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안쪽은 예. 수핵이라고 하고 바깥쪽은 까만 섬유륜이라고 해서 네. 그 수액을 일종의 젤리 같은 몸을 네. 받아주는 젤리 같은 형태의 구조물들을 가둬주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구조물의 손상이 오면 디스크가 터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되고요.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이제 처음에 허리 통증도 생기지만 뒤에 보면 노란 신경을 압박하면 예. 원인이 통증이 생기는데 터진 디스크 조각들은 대체로 그 안에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수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예. 젤리 같이 우리 몸에 쿠션을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예. 그 터진 디스크 조각에는 수분이 주로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강력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아.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노란 신경과 터치를 안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지만 그 물질들이 신경과 만나게 됨으로써 이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디스크 파열되면은 이제 외과적 보통 이제 수술과 비수술 쪽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예. 이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염증하는 것들이 어느 관절이나 다 관절염에도 생길 수 있고 하는데 예.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노란 신경과 닿음으로써 지금 신경 주변이 부어오르게 되죠. 네. 컬러 체인지가 맞아요. 생기게 되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초기에 잘 치료하면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염증을 차단하는 치료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터졌어도. 네, 네. 그렇죠. 터졌어도 예. 예. 당장 외과적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염증을 차단해주는 치료가 초기에 이제 잘 적응이 돼야 되는데 이런 단계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서상 대개는 수술을 좀 버텨보죠. 아니죠. 네, 일단은 버티나요? 버티거나 수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신경에는 빨간 이렇게 혈액 조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혈액순환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신경 자체에 영구적인 데미지가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경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생기게 만드는 거죠. 신경 손상까지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신경 손상이 오면 통증이 생기게 되고 감각 이상 심한 경우에는 네. 근육마비. 이제 근력이 마비가 되는 이 단계에서는 이제 근력 마비가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도 이 단계에서 이 전 단계에서 치료가 뭔가 됐어야 네네. 되는데 네.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중풍 걸리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뛰어다닐 수 없죠. 그렇죠. 말이 어눌한 사람도 남죠. 아니, 근데 선생님 이렇게 근력 마비가 되면 수술하면 근력이 다시 돌아오나요? 신경.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좀 어느 정도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력 마비는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비술적 치료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전 수술해야 된다. 수술적 적응증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증 치료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초기 치료가 네. 중요하네요. 네, 저 그렇죠. 같은 경우인데. 그쵸. 염증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네. 그 염증도 이제 만성적으로 심하게 오히려 초기 압박할 때 하고 이제 만성적으로 해서 염증의 강도가 약할 때 약간 치료 방법은 좀 틀리긴 합니다. 예.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럼 사진 염증 치료 보면서. 이제 신경 네. 성형술부터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일 효과적이고 많이 하게 되는 신경 성형술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꼬릴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간을 신경 주위에 주입을 하고 그 신경이 유착된 부분을 직접 긁어내거나 약물을 주사해서 녹여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허리란 건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이에요. 네. 뼈로 덮여 있고
앞쪽에 정상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존재하고 뒤쪽에 신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손상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가려면 사실 이제 보편적으로 수술을 많이 했죠. 네. 왜냐면 우리가 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이 신부 쪽에 있는 그렇죠. 신경까지 갈 수가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예. 이제 우리 다행히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우리가 타켓이 되고는 몇 번 디스크나 어떤 신경이 손상이 왔냐에 따라서 네. 그 타켓 되는 종까지 가느다란 관을 밀어넣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이 손상돼 있는 염증으로 손상된 부위에 신경 염증을 차단하는 강력한 물질들을 주입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요. 자, 그 사진 하나 저희가 또 원리 신경소리 치료 원리 저희가 사진 네. 주면 그것도 같이 보고 또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네. 그 전 사례 요 그렇죠. 지금 네. 원리부터 네. 좀 알려주세요. 자, 요 요거는 자료를 그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이렇게 화면이 볼게요. 지금 네. 왼쪽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이 이 관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종이 가능해서 내시경처럼 위내시경 할 때 보면 꼬부라지고 그러면 끝이 그래서 끝을 휘어지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요. 네. 이 관을 이제 후면에서 봤으면 저희가 밀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술방에서 되게 하게 되는데 뭐 이제 간단한 마취를 하고 나서 이 관을 저희가 원하는 레벨까지 원하는 신경까지 정확하게 타겟팅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그 관을 움직여주고 그래서 신경 주변이 들러붙는 떼주고 나서 이 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약물이 주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뭐 칵테일처럼 혼합된 약들인데 첫 번째로는 디스크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염증 차단제, 강력한 염증 차단제, 그 다음에 신경 주변에 유착, 들러붙어 있는 조직들을 박리시켜주는 유착 박리제라는 약을 주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마취제와 몇 가지 약물이 주입돼서 신경 주변의 염증을 아주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어허.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자, 그 다음 사진 저희가 한번 네. 볼까요? 네. 그래서 염증 제거, 네, 부종 제거. 그래서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염증과 부종이 결국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신경성형술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이 신경이 항구적인 손상을 남겨서 근마비나 네. 다른 치명적인 합병증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아. 비교적 간단하게 성형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무슨 성형외과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막 째거나 마취하거나 네. 절개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비교적 간단한 주사요법으로 부종과 염증을 차단해서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런 주사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디스크를 한 번에 제거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잘라내는 그렇죠. 개념이 예, 예. 외과적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터져 나온 디스크는 사실은 버티면 예. 6개월에서 1년을 버티면 어느 정도 아무런 치료 안 하고 1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좀 날 수 있다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예, 예. 그 과정을 아주 굉장히 가속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과적 절제나 이런 거 없이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약물 치료가 결국은 인체 자정 치료. 우리 몸에는 스스로 항상성이라 그래가지고 네. 내가 손상된 조직들은 다시 원래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본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조직이 우리가 어떤 건들지 않고도 정상적인 조직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료 원리도 같이 네. 한번 본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저희가 네. 갈게요. 네. 치료 원리를. 신경성형술은 아까 자료면에 보신 것처럼 이 터진 디스크가 네.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경에 데미지를 일으키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단계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약제가 이 염증 단계에 작용을 해서 신경이 더 이상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신경이 이미 저희한테 이제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염증과 부종이 같이 있는 상태가 되죠, 그죠? 네. 네. 그 상태에서 부종을 즉각적으로 또 가라앉히 치료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염증, 원인이 되는 염증과 현재 증상을 일으키는 부종을 네. 같이 치료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난 공부나 마스터가 좀 된 것 같아. 이제 그 뼈뼈마다 이제 그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튀어나오면 이게 신경이야. 신경은 튀어나오기 직전에도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튀어나와서 눌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걸 자극하게 되면 사람이 꼬집어도 붓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자극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염증과 부종 때문에 아프니까 우선은 그 응급하게 요것만 그렇죠. 처리해서 안 아프게 하면 염증과 부종을 가장 우리가 쉽게 보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네. 타박상이에요. 아. 맞아요. 타박상 때 툭 치면 이제 환자들이 엑스레이 어디 심하게 부딪혀서 와서 저한테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죠. 그럼 환자들이 뭐라고 괜찮습니다. 엑스레이가 이렇게 말씀하면 네. 뭐라고 말하면 바로. 난 아파 죽겠는데. 근데 왜 아파요? 그렇죠. 그게 손상의 개념이에요. 인체가 어떠한
이 신경 손상은 치명적인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피하 지방이나 이런 네. 근육층 같은데 타박은 뭐래요? 냉찜질하고 그냥 그냥 말하자면 디스크와 신경에 의한 타박상이군요. 그렇죠. 결론은요. 근데 이거는 데미지가 남는 거고 그건 안 남는 이거는 안 금방 남죠. 남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도 타박상 생겼을 때 의사들이 환자한테 뭐 대단히 열심히 뭘 해주진 않죠. 예. 붓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거는- 약을 이거는 좀 아니죠. 드시고 해줘야 돼요. 예, 그렇죠. 이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통증의 패턴은 같습니다. 새로운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공부가 됐어요. 네, 이해가 예. 되셨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 타박상, 예, 현재 타박상 맞지. 네. 자, 여러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 0266-011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선생님께 넘길까요? 네.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정형외과에서 어느 병원에서는 저기 꼬리뼈가 네. 두 번째 꼬리뼈가 금이 가서 아프다고 그러고요. 네. 어느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찍어봐도 뭐 금강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병원 말을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금이 갔으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해도 되나요? 네, 일단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네. 지금 현재 아프셨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한 1, 2년 됐습니다. 1, 2년이요? 네. 네. 근데 저기 병원에 가도 뭐 금강건은 그냥 살살 쓰면 괜찮으니까 그냥 네. 두면서 약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만 자꾸 먹고 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되게 아프신 건 꼬리뼈 주변이 아프다고 느끼세요? 근데 저기 그 옆구리 고관절 있죠? 네네. 그쪽 부분이 아프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꼬리뼈 골절 우리가 흔히 보는 케이스인데요. 꼬리뼈 골절이 1년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뼈에 심한 타박이나 골절도 특히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뼈가 아니에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자발적으로 치유가 돼요. 그래서 꼬리뼈가 부러졌던 분이 1년이 아프진 않는다고 보시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1년 전에 골절이 생겼던 안 생겼던 지금 통증의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은 말씀하신 이제 고관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자분들이 고관절 엉치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허리에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좌골신경통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을 썼었죠. 그게 맞아요. 뭐냐면 예, 좌골 예. 앉아 있는 뼈에 신경통이 있다. 그래서 뭐 고양이 삶아봤다 그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고관절이나 어떤 골절의 통증이 아니시고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생기신 통증이 신경의 주행을 따라서 엉치뼈로 내려가시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환자분은 1년이 되셨으면 아마 골절의 어떤 증상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네. 어떤 아까 말씀처럼 디스크나 협착증이 제일 의심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골절된 지 얼마 안 됐으면 굳이 정밀 검사를 권하진 않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1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일단 꼬리뼈의 골절 부위가 잘 아물었는지 아까 말한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한 파생 증상이 아니신지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거는 엑스레이로 유감스럽지만 감별을 하기 좀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조금 오늘 말하는 그 그거는, 신경 너무 약을 꼬리뼈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그렇죠. 염증이 있고 부종이 있고 네, 일단 MRI 그런 게 검사를 있구나. 통해서 네. 아까 말한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들은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간단한 치료로 효과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더 이상 1년 이상 됐으면 굳이 똑같은 근본적인 아주 뭐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 네. 같은 기본적인 치료는 단계 넘어섰다고 보이시고요. 네. 한번 그 검사를 해보시고 네. 아까 말한 신경 성형이나 이런 간단한 치료 정도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쉽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알겠습니다. 될것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026676-0114,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전화 받으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현재요, 네. 뒤 허벅지 양쪽이 당기고 허리가 네. 뻐근해서요. 네. 뭐 병원에 갔더니 MRI 찍어가지고 보니까 3번, 4번이 네. 그 협착증이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주사를 맞았어. 한 네.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 그걸 한 6회 이상 맞았어요. 네. 맞았는데 그 맞을 때 20일에서 30일은 괜찮고 네. 또 아프고 해서 계속 5, 6회 가서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한테 가서 왜 저기가 안 되고 이렇게 그 돈만 드느냐 여쭤봤더니 네.
수술을 해야 된다. 네네. 예, 이제는 수술 후에는 약이 없다. 운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포기하고 있다가 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물리치료 에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물리치료 받고 허리 당기는 기계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당기는 기계하고 그 뜨거운 물로 허리 이렇게 지지고 하면은 하루는 괜찮아요. 한 네. 2, 3일은 당기고 그런 것이 좀 편해져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요. 네.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예, 예. 진단명을 매일 네. 당길 수도 없고 이거. 진단명을 이제 3, 4번 협착증이라고 예. 말씀하셨고 이제 그분들이 제일 말씀하시는 증상이 만큼 딱 전형적인 증상. 예.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빠져나갈 것 같다. 엉치가 빠진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 뒤로 당기고. 근데 뭐 상식적으로 엉덩이가 빠졌다 들어갔다는 기관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본인의 예. 주관적인 증상이신 건데 협착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일단은. 그래서 환자분이 맞으셨다는 주사 치료는 아마 간단한 신경 이제 차단술이라는 개념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은 아주 효과적인 치료에 초기 한두 번 정도는. 근데 환자분은 뭐 잠깐 맞으면 아마 편하셨고 6회 이상을 맞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는 3회 이내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제 친척분들도 워낙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뭐 이제 네. 가족 모임 나가면 맨날 물어보는데 이게 맞으면 되게 1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 아주 좋은 효과가 좋았을 때는. 예. 근데 이제 점점 그 인터벌가 이렇게 떨어져요. 예, 체감이 내가 한 달 편했으면은 예. 그 다음 맞을 때는 열흘 가는 게 맞아요. 아. 처음에 한 70% 좋았다고 느끼면 그 다음은 50%가 좋아지고 그 다음은 10% 20% 맞은 동 많은 동 하는 게 그런. 그래서 너무 그것만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건 결국은 아까 디스크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협착 말 그대로 신경을 싸고 있는 주변 조직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관은 제가 자료화면 한번 이 모형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경은 아주 잘 커버링이 돼 있어요. 커버가 뼈로 덮여 있는 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뼈로 덮여 있거든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뼈로 덮여 있다는 것들이 나중에 환자가 증상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그 뼈로 덮여 있는 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인대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죄송하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오래 쓰면은 맞아요. 점점 자라 예. 들어가고 그 관의 단면적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통증의 기전은 예. 허리 신경에 대한 혈액순환의 차단입니다. 네. 결국은 신경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예. 밑에 하방 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신경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증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미 좀 많이 협착이 진행된 것 같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신경 성형술이 보편적으로 수술을 하기 전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염증과 있는 보정을 빼주는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비술적 되게 치료입니다. 만들어주는 네, 그다음에 역할이기 때문에. 원리가 기구를 이용해서 막힌 부위를 뚫어주는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네. 있기 때문에 예. 고치를 한 번 정도 받으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네, 좀 살펴봐야 살펴볼게요.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치료 사례 조금 이따 한 번에 다 보려고 네. 하고요. 네. 이번에는 기존 치료랑 네. 좀 네. 저희 다른 점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사진 보면서 네. 좀 설명할게요. 기존 치료와 다른 점. 네네. 그래서 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네. 그 이제 디스크 조각이 터졌을 때 아까 이제 염증을 가라앉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네. 염증 조직을 가라앉히면 통증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란 주변 신경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붓기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제일 큰 차이는 이거죠,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네. 아까 우리가 투입했던 약물이나 그다음에 인체의 정상적인 자정작용에 의해서 3 내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상 조직이 다시 다 자라나와서 조직이 예. 정상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개념을 이제 이 기존의 수술과 다른 치료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신경성형술 시술 원리 네. 네. 저 동영상을 준비했죠? 동영상 그거 네.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네. 자,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척추를 뒤에서 보신 건데요. 꼬리뼈 쪽으로 가느다란 관이 삽입됩니다. 네. 그 관의 직경은 대개 한 2, 3mm 정도 되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조직이 손상이 되면은 아까 하얀 것들은 이제 그 유착 조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쭉 그 유착, 신경을 누르고 있는 유착 조직들을 부드럽게 움직여줌으로써 유착 조직들을 루스하게 좀 이렇게 조직이 좀 치밀하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약물이 주입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염증 차단제와 유착 박리제가 주입되는 건데 그 주입이 되신 다음에 부어있던 신경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라앉으면서 네. 신경도 또 붓는군요. 네, 붓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제한된 공간에서 붓기가 생기면 당연히 혈관 조직은 따라가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염증과 붓기, 그다음 유착을 차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통증이 없는. 아니, 그럼 선생님, 저 같은 경우나 우리 그 국민들이 대부분 저 같은 경우가 많다고 저들었는데 네네. 이제 안 아프다 무리하게 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골프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특히 요즘에 등산에 한번 미쳐갖고 네. 네. 그러고 나면 기분은 좋은데 네. 허리가 찌끗찌끗 아프기 시작하더니 며칠 있으면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 알아두시고. 정말 네. 해가지고 요만큼도 못 당황스러우시죠. 움직여요. 네. 돌아 눕지도 못할 정도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다 막 아프겠어요. 이런 거 엉덩이 그런 펴고 만성 요통도 네. 이제 이런 허리 주변에 유착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신경이 붓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염증이 생기는 거 그래서 신경성형술 치료에 적응증이 되실 수 있고, 네. 그 이제 그 자꾸 치료를 열심히 잘 받는 게 좋은 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우스갯소리 환자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닭이 정확하게 먼저냐 하셔야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네. 뭐가 관절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대체로 비만하신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네.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관절 질환의 원인이냐 혹은 이런 관절, 허리나 때문에 무릎 비만이 때문에 운동을 통증 못해서 때문에 아니냐? 제대로 네. 운동을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 그냥- 그건 이제 끝나서 밖에 나가 저랑 좀 개인적으로 한 10분만 좀 이런 시간을 것 같아요. 내주시고 네. 저희 시청자분들만 화내고 예,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시청자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료 사례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전화를 계속 받도록 네. 하고 오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대본은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전화 전화 받는 연결할게요. 받아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예. 불편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증상을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네. 오래전에 허리를 약간 삐끗해가지고, 네. 이거 허리에 지금, 이 관절, 여기 그 골반에 물렁뼈가 벌어졌다는 그런 진단을 받아가, 네. 40년 넘었어요. 그 진단 받은 데는. 네, 벌어졌다. 젊을 때는 뭐 다리가 조금 땡기고 뭐 좀 아파도 막 그냥 참고 이렇게 살았는데, 네. 올 1월 달부터 갑자기 막 발이 저리기 시작하거든. 허리가 많이 아파가 오리뼈 주사도 맞고요. 뭐 지방에서 그 뒤에 촌에 이제 병원에서 네. 오리뼈 주사를 처음 맞으니까 한 3개월까지는 괜찮더라고요. 2만 원 주고 맞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가 이제 차츰차츰 자꾸 효과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네. 안 맞고. 네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 예, 예. 증상이시죠? 네, 말씀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안 맞고 막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이러는데 갑자기 막 어느 날 원래부터 발이 막 지러버가지고 막 아파 죽겠는 거래요. 지러운데 예. 아프더라고요. 이래서 네네. 네. 병원에 가가 이제 막 그거 한의원에 가가 헬도 돌리고 막 치료도 받고 이랬는데 안 됐어. 그래 이제 요 준종합병원이라고 우리 옆에 요 병원이 이제 종합 네. 여러 군데 다니신. 네. 예, 준종합병원에 가서 허리 시술을 약간 하자 하면 저 MRI를 찍으니까 네. 작년에 MRI 찍으니까 허리가 내려앉아 뻗는데 네. 예, 완전 척추가 내려앉았는데 신경을 눌러가지고 네. 그래 이제 발이 지르고 아프니까 자, 어머니, 양쪽으로 거기까지만 저희가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은데요. 네. 뒤에 또 네. 전화가 밀려와서 거기까지 듣고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말씀해 이제 주시죠. 허리뼈가 주저앉아서 신경을 누른다는 얘기인데 허리뼈가 이제 주저앉다는 건 아니고 아마 디스크 사이가 허리뼈라는 게 디스크 사이로 이제 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아니면 낮아져요. 네. 그럼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협착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계속 이제 발을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가끔은 협착증 환자분 중에 가끔은 오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발목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네. 너무 못 걷는다고 발목이 아파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잠시도 그분은 이제 뭐 환자분도 계속 발이 저리고 시리다 그러셨지만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발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정상적인데 허리를 찍어보자고 해서 허리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처음에 환자는 약간 못 믿어온 표정으로 우리 시중 말하는 돌팔이 표정으로는 예. 발목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진료받으러는데 뜬금없는 허리 허리야? 얘기하냐 뭐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환자분도 발이 많이 저리고 네. 시리시죠. 그래서 이거는 예. 위에서 이제 협착증이 많이 진행되신 거고요. 아까 예.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죠. 그래서 협착증은 아까 말한 꼬리뼈 주사로 어느 정도
치료를 한두 번 정도 해볼 수 있지만 안 되면은 그 네. 다음 단계인 신경성형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자, 뭐 오늘 마지막 전화 될 것 네. 같은데 미영 씨가 네. 한번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여보세요? 궁금하신가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저희 허리가 아프다고요. 네, 병원에서는 그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요. 네, 예, 그런데 허리는 이제 심한 일을 하면은 좀 아프고, 네, 그런데 발가락이 지금 이 오른쪽 발가락이 5 발가락이 쭉 아파요. 이렇게 뭐 바늘로 콕콕 찔리는 것 같죠. 네, 그리고 거기가 이 발가락 쪽이 좀 차가워요. 네, 감각 어느 이상이시고.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쪽이 뭐 피가 혈류가 안 통해서 그렇다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 약을 처방을 해줘서 거의 한 달여 먹었는데 뭐 안 먹고 진전이 없어요. 네. 근데 오늘 발가락이 그렇게 콕 찔린 것 같이 아파요. 디디면요. 네. 가만히 있으면 좀 덜하는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두 가지 가능성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아마도 그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혈관 질환도 생각은 해봐야 되고 예. 두 가지 다 혈관 질환이나 허리 손상, 허리의 신경 손상 아까 저기 신경 손상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죠? 신경도 손상의 말단 부위. 중풍 환자가 팔다리 마비 오는 것처럼 신경 손상도 마찬가지로 발가락의 감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허리에서 왔냐 혈관에서 왔냐를 정확히 일단 감별하셔야 되고 그게 허리 질환이라면 조금 뭐 다른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혈관 손상이라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되고 허리로 인한 어떤 협착이나 이런 신경 손상이 의심된다면 거기에 맞는 예. 치료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감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열심히 전화 받고 계세요. 네. 허리 아프신 분들이 워낙 이게 그쵸. 히스토리가 복잡해서 네. 이것들 전말에도 책 2권 씁니다. 한 몇 달 지나니까 3권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나와서 전화 좀 네, 네. 계속 받아주시고 네. 마무리로 운동 간단히 하는 거 네. 10초 정도만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은 네. 연령대보다 틀리겠지만 되게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편적으로 가장 권장하고 싶은 거는 꼿꼿한 자세에서 곧바로 서서 네. 정면을 잘 주시하고 하루에 10분, 20분 이상 걷는 겁니다. 네. 꼿꼿이 서서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뭐 허리 복근 운동을 강화시키는 치료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비교적 젊은 층에 해당이 될 거고 예, 예. 고령기에서는 그 정도만 하셔도 꼿꼿이 서서 네. 걸어라. 이거. 예?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관련된 많은 증상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한강변에 보면 이렇게 꼿꼿이 서가 아줌마들 막 걷는 게 있어요. 네. 자, 그거 좋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한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분은 제일정형외과 병원의 이상윤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